작년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가 있고. 네, 최순실 씨가 정권의 힘을 얻고 문화체육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미르와 K재단의 대기업 자금 774억 원이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돈과 최 씨의 관계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죠. 즉, 여기에 뇌물성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뇌물주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의혹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어제 영장 청구 때는 뇌물은 빠져 있었죠? 네, 직권남용 공범과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왜 이것뿐이냐,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지금까지 입증할 수 있는 혐의부터 먼저 적용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음이 남습니다. 네, 어떤가요? 뇌물죄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 뇌물에 초점을 맞춘 건 이 사건이 고발된 게 9월 하순이거든요. 네. 한 달 넘게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안 나왔다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일단 뇌물은 이렇게 나뉩니다. 수뢰, 제3자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 공여, 이렇게 나뉘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1, 2번만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뢰는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돈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 제3자가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청탁, 저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 본인이냐 아니면 제3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히 저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죠. 따라서 이 조건들만 보면 수뢰죄는 어렵고 제3자 뇌물도 자신이 주범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이어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최순실 씨가 민간인이니까 제3자 뇌물에 더 중점을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최순실 씨에게 돈이 흘러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네. 그 돈을 왜 줬겠느냐? 그 답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최 씨와 또 다른 누군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최 씨는 제3자 뇌물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공범이면 주범도 있어야 하잖아요. 네. 이번 사건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재단 자금 의혹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지금 774억 원의 자금을 미르와 K재단에 줬는데 이 돈이 최 씨 쪽으로 흘러갔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두 재단과 최 씨 사이에 돈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최 씨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돈의 최종 목적지가 그 누군가라면 수뢰죄 주범과 공범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최종 목적지는 최 씨인데 그 누군가가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라면 이건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죠. 네, 부정청탁이라는 조건까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측에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일부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다, 검찰 수사의 편의를 좀 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의혹 수준인데 중요한 건 수뢰죄든 제3자 뇌물죄든 공무원 신분의 주범이 있어야 되고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부정청탁까지 반드시 입증이 돼야 제3자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에 그 누군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면 그게 누군지가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저희가 취재한 법조계 인사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네. 혐의 입증을 위해서 결정적인 자료를 그리고 연관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최 씨와 그 배후의 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청와대는 거의 모든 분야의 직무 연관성이 있고 포괄적인 대가성도 있다. 판례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사이에만 입증이 된다면 대가성 입증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반면에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뇌물죄까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기 미수 등의 가벼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반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이상득 전 의원입니다. 측근이 포스코 외주 용역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줬다라는 혐의인데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 뇌물죄가 얼마나 무겁냐면요. 주범과 공범 모두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까지 나오는 중범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방송에서 법학자 이름을 잘못 내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점 알려드리고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네, 뭐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